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11개 상임위원장이 결정됐어요. 투표로. 압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국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전재수 문체위원장.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개혁파 진짜 친명 반문, 반운동권 세력들이 위원장 한 자리씩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인재가 별로 없어요. 3선 정도 한 사람들 많지도 않고, 원래 3선 정도 이상 하려면은 문재인 똥, 이낙연 똥은 다들 묻어야지 3선 이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상임위원장 후보들의 개입을 하려고 했으면은 좀 했겠죠. 입김을 좀 넣을 수는 있었는데 내비뒀어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뻘짓하면은 우리 민중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오히려 정청래를 떠먹이고 적폐 친문 쓰레기들이 그 짓을 하는 덕택에 이제 정청래나 박찬대나 박주민이나 최민희나 우리 민주시민들이 째려볼 수밖에 없는 판이 됐어요. 뻘짓하면 조질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잘 하시겠죠. 우리는 버림받아서 버림받은 고아들이라서 우리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입장은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가 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항상 승리해왔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그래도 예전에 자기 편 하나도 없는 친문 수박밭 민주당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승리를 계속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상당히 유리한 판이 구축됐어요. 이제는 이재명이 또 궁지에 몰리고 예전처럼 힘들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좀 기대를 해볼게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18개의 상임위원장 중에 11개를 민주당이 일단은 뺏어왔고, 계속 깝치면은 나머지 7개도 우리가 다 가져온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아주 센 모드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재명 당대표도 여기에 불평 불만 한 적도 없고 자신이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얘들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째려보니까 얘들이 밀어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법사위는 그래도 민주당 친명 파리하는 정청래가, 그래도 정청래가 눈치를 되게 보는 사람입니다. 민심에 되게 예민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법사위원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 이런 거 나름 할 거예요. 정청래는 지금 가시방석 위에 앉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의 무시무시한 수백만 명이 째려보고 있는데, 정청래는 좌불안석이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목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이상한 짓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제 민중들이 조질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우리도 할 필요 없고, 일단은 지금 으쌰으쌰하고 잘 해나가는 분위기니까 밀어주자고요. 일단은 믿어보고.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됐을 때 아주 만족한 표정 졌어요. 그럼 된 거죠 뭐. 이재명이 정청래 머리 끝에서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정청래도 갖고 노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있으시길래 정청래 수박 운동권이 돼도 자기 예전에 죽이기 하더니 법사위원장 됐어도 만족해 하시겠죠. 아버지가 좀 되시오. 우리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고아원이지만 아버지가 좀 됐죠. 아버지가 자신 있으시면 또 우리가 밀어줘야죠. 정청래건 박찬대건 최민희건. 이재명 대표 언짢은 표정 전혀 안 졌어요. 만족하신 표정 졌습니다. 일단 가보자. 밀어주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정청래 같은 수박 상임위원장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어요. 2년간 법사위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국정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돌려서 얘기한 걸라고 보여져요. 법사위 지금까지 일 안 했으니까 청래야 너 빡시게 일해라. 잘하자 청래야. 법사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협의를 빙자한 국회 마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청래 쩔래야 너 협치한다고 이러면은 너 안 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본 우리 민주 시민들도 정청래가 뻘짓하면 바로 채찍질을 하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겁니다. 정청래가 똥 씹은 표정을 지면서 어떻게 티 안 나게 법사위원장을 할 수가 있나. 머리 굴리겠지만 이재명한테 안 되는 사람이니까 머리로는.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고아들인데 아버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죠. 세 명의 아버지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정청래를 어떻게든 고쳤을 자신이 있으시니까 상임위원장 후보 결정할 때 개입을 안 하셨겠죠. 정청래가 오히려 더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봐도 티 안 나게 개혁 법안들을 괴방 놓을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재명이 잘하고 있어요. 정청래도 자기가 잘 이용할 자신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정청래는 압박을 하고. 열차장이 된 정청래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국힘 차고 없길. 이런 개그 욕심 있는 인간이죠. 정청래가 개그를 치건 어쨌건 일은 하는 쇼를 하니까 일을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일하는 척 하고 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처리하겠다. 이번 주 심의하겠다. 올해 내에 중요 법안 처리하려면 강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선출됐다. 그래서 국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 줄 때 받아라. 이번 주 내로 안 받으면 우리가 가져간다. 국민의힘 약 올리는 거 잘하네요. 지금 괜찮게 하고 있어요. 언제 또 삐딱선을 탈진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정청래가 잘하면 또 칭찬을 해줘야죠.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또 채찍질하고. 박찬대 머릿속이 꽃받친 박찬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하겠다. 예. 부처 보고 부릉 시에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야, 필요할 때 국정조사도 하겠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니까 윤석열, 김건희 지키려는 강짜구만 이러면서 그래도 박찬대도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이 일하는 분위기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으쌰으쌰 분위기예요. 박찬대 좀 가볍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제 또 뻘짓을 하고 조국 신당을 도와준다든지 문프 타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작점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거는 또 칭찬해줘야죠. 정청래, 박찬대, 문재인 똥 별의별 똥 묻은 애들인데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잘 하기를 우리가 또 채찍 들고 째려봐야죠. 잘 고쳤어야죠. 100% 완전 친명계도 아니고 100% 개혁파도 아니잖아요. 잔존 수박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고쳤어야 할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이재명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국 신당은 좀 찌그러드는 분위기고 이재명 잘하고 있습니다. 황정아씨 대전 유성구에서 이상민을 제치고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신 황정아,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신 우주 전문가, 천재 과학자 황정아 의원이 아주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멋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 수당 깎는다.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하셨어요. 국회 보좌 직원 및 의원 수당법 국회법 개정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겠다. 이것도 맞죠. 국회의원들 국가의 세금,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분들인데 일 안 하면 당연히 월급 줄여야죠. 일 안 하면 월급 받은 거 뱉어내라고까지 해야죠. 당연히. 지네들이 뭔데? 우리들이 고용한 가수인들, 머슴들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그래서 정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불참 1인당 세비 10%씩 삭감. 일하시네. 상임위원회 개최 방해 방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할 때는 상임위원 개선. 간사협의 불발 시에 위원장한테 회의 개회 권한 부여해서 파행을 방지하고 상시 국회위에 매월 국회를 개회하겠다. 잘하네. 잘하고 있어요. 민주당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효능감을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 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자영업 하신 분들이. 국가에서 대출을 장려하던 시기가 있었죠. 돈을 퍼줘야 할 시기에 대출만 내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웬걸 코로나 때보다 경기 더 안 좋아졌어요.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얻은 빚을 잘 못 갚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게 안타까워서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라도 이거를 또 탕감해 준다든지 했을 텐데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10년 동안 장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당론 2호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13일 정책의총에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률 개정안을 당론 2호로 채택을 하고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장기 분할 상환법 조속히 제정하겠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 정부에서 영업 제한을 때렸어요. 확진자 수 좀 늘면 영업 제한 때리고 확진자 수 좀 줄어들면 다시 풀어줬다가 확진자 수 오르면 또 영업 제한 때리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진짜 한계 상황까지 가셨던 자영업자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여타 선진국가들은 엄청나게 퍼졌는데 자영업 하신 분들 행복한 비명 지르고 가게 문 닫고 몇 달 놀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너무 많이 퍼져서 찔끔 좀 퍼주고 대출을 알선해줬어요. 빚쟁이를 양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문재인이 싸놓은 똥을 이제 치우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할 일도 많아요. 할 일이 한두 건이 아닌데 징역에 똥이 묻어버렸어요. 왜냐면 윤석열도 문재인이 싸놓은 똥이거든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똥질을 하고 있죠. 닦아내면 계속 똥질이에요. 더러운 문재인 똥, 윤석열 똥, 이낙연 똥, 적폐 홍석현의 똥, 털보 똥. 지금 그냥 똥파티입니다. 똥파티. 똥 치우기가 무섭게 똥질을 계속 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할 일이 많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재명. 지금 똥독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해가고 있어요. 전 분야에서. 이재명은 권력을 탐하려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죠.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일을 해서 적폐청산하고 개혁하고 민중들 약자들 좀 살기 편한 세상, 가진 자들도 만족하는 대동세상 좀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원칙과 상식이 있고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면 누구나 다 돈 잘 벌고 만족하고 살고 애도 낳고 결혼하고 싶으면 기본주택 들어가서 누구나 신혼살림 차릴 수 있고 이런 불합리하고 정말 부조리한 이 세상 좀 바꿔보려고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누리려고 자기가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 것도 아닙니다. 일할 권한을 좀 달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가 돼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지금 일할 권한이 좀 생겨서 이제 일을 하려고 팔을 걷어 올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 아니고 일재명이에요. 일만 해야 되는 팔짱가 봐요. 사람이 팔자란 게 있거든요. 얘는 별 노력도 안 하는데 맨날 꿀 빨고 운이 좋고 잘 풀리는 좋은 팔자 가진 애도 있고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팔자도 있고 고생만 하는 팔자도 있어요. 이재명은 일만 하는 팔자로 보여집니다. 호강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사치나 권력을 누린 적도 없고 민주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도 이렇게 메시지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대북 전단이다. 뭐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내려온다. 확성기로 공격을 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지금 남북 관계가 긴장으로 계속 가고 나중에 좀 국지전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안 좋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대북 전단을 북으로 보내지 않으면 오물 풍선도 남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남한에서 먼저 자극을 하고 계속 풍선을 보내고 대북 전단 보내니까 쌀 보내고 USB 보내고 이러니까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낸 거지. 북한이 먼저 자극을 하고 도발을 했습니까? 북한 편을 들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공산주의 김정은, 김일성 독재 정권 저주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남한에서 먼저 이렇게 자극을 계속 하니까 북한에서 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남한에서 안 보내면은 북한도 이런 짓을 안 해요. 이 간단한 것을 왜 안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확성기 설치 등 9.19 남북 군사합의 일방적인 파기는 호미로 막을 거를 포크레인으로 못 막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굴착기로도 못 막을 위험천만한 일이다. 70년대 낡은 수법, 안보 위협,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면 지지율 회복이 된답니까? 국민의 생명은 지지율 도박판의 담보가 아닙니다.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되돌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박상학이 대북전단 보내는 거, 쌀 페트병에 담아서 USB랑 같이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뒷돈을 받고 보내는 거예요. 돈벌이 차원에서. 이 자식을 어떻게든 못하게 만들기만 하면은 남북 관계의 긴장감은 다시 사그라듭니다. 이거 하나 날린데 1200만 원인가 든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실제로 한 100 몇십만 원이면 만드는 거래요. 풍선 하나에. 그러니까 한 10분의 1, 90% 남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 박상학은 미친 듯이 풍선을 날려 보내는 거죠. 뒷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후원금은 일부고 대다수의 금액은 우리나라 친일 매국 세력들, 또 일본의 자민당, 극우 세력들이 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남북관계가 긴장이 조성되고 전쟁 분위기로 가고 진짜 전쟁이 나면 가장 쾌재를 올리고 난리치고 행복해하는 게 일본이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딱 이런 폭탄 발언했어요. 이재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심리적 대통령입니다. 긴급 남북회담도 고려해야 한다. 평화가 곧 안보다. 이재명, 대북 전단은 위법이다. 적극적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근데 왜 사진을 굳이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을 내냐.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이재명 당대표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할 때도 박상학을 조지겠다고 수사 지시를 내렸었죠. 그래서 박상학이 이재명을 막 테러까지 한다고 협박하고 했던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자는 극우 시위에 나간 성조기 들고 태극기 부대 일베 인증을 하고 또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찬양하는 완전 돈벌이 차원에서 매국노 세력에게 줄섬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에 대북 전단 살포는 불법 과격 행위다. 엄정 수사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래서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박상학 긴급 수사를 하게 됐어요.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박상학이 이재명을 협박하고 이랬던 악연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당대표가 요거 적극적 행정조치 검토해야겠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요게 북한 민중들을 구할 게 아닙니다. 북한은 굉장히 체제가 분열되고 좀 흔들리는 위기를 느끼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차원에서도. 왜 자꾸 굳이 자극을 해요? 북한 정권이 흔들리면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려요. 우리 뺏겨버립니다. 통일 못합니다. 북한이 체제가 흔들릴 것 같으면은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도. 체제가 흔들리는데 이런 짓 계속 하면은. 근데 그거를 일부러 방치하고 하라고 뒤에서 돈을 또 대주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매국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통일부에서도 대북 전단 보내는 박상학 탈북자 단체 자제 요청 안 하겠다고 방치하고 일부러 조장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길 원하는 애들입니다. 친일 매국노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다. 이런 사회에 무리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박상학 같은 탈북자는 다시 북송시키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이 혼자서 지금 우리나라 지키고 있어요. 평화를. 참나. 아유, 알아먹는 건 따로 있고 그거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가족들 중에도 돈 쓰고 헤쳐먹는 따로 있고 그거 구멍 난 거 메꾸고 죽어라 평생 일만 하고 돈만 버는 가족들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재명이 혼자서 뒤치다거리 다 하고 있어요. 똥 싸질러 놓은 거 혼자서 치고 있고.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시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상임위 11개를 뺏어왔고 뭐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원래 상식적으로 의석수대로 11개 상임위는 그냥 우리가 가져온 건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또 깍깍대네요. 민주당이 11곳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표결을 했다. 그래서 국내힘에서도 이런데요. 국회도 이재명 독재 체제래요. 아, 독재해야죠. 올바른 독재. 이재명은 독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독재예요. 지네들도 의석수 과반 이상 가졌을 때 지네들이 다 가져간다 했던 전적이 있던들이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입니까? 주호영이 원내 수석 부대표 2008년에 과반 이상 반나라당이 가져왔을 때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이 다 맞도록 하면은 협상 필요 없이 그냥 좋잖아? 실실 쪼개면서 언급한 적 있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의 민주당이 한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이기던가. 이건 민심이 의석수로 몰아준 거 아니에요. 상임이든 뭐든 다 이제 밀어붙이라고. 아, 총선에서 많이 뽑아준 것은 뽑아준 사람 뜻을 반영해 달라는 건데 얘네들도 안 해. 과반 의석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돼. 협상 필요 없이 그냥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한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갔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실실 웃으면서 다 가져오자 18개. 양심상 11석만 일단은 우리가 확보를 해놨는데 너희들 계속 깍깍대고 하면은 나머지 7개도 다 가져온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홍준표도 이랬죠. 민주주의는 51% 게임입니다. 과반수 정당되면 미국처럼 상임위원장 독식해야 된다. 이거 올바른 말씀 하셨네. 그러면 이제 과반수 정당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와야 되겠네요.